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시행 2022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첫 번째 지문인 초가, 거사노, 담초라는 지문에 대해서 볼게요. 갈래복합 지문이죠. 우선 이 세 가지 작품 중에서 두 번째 거사노라는 작품이 수능특강 실전 2회에 나왔던 작품으로 연계되어서 출제되었습니다. 연계되지 않았더라도 이 거사노는 비교적 쉬운 작품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초가랑 담초가 생소해서 조금 어려웠다고 느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보자면 이 시는 피폐한 농촌의 사계절을 통해 비극적인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환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의 작가가 이육사죠. 따라서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아가씨들이 풍경을 만끽하지 못하는 봄,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등지는 여름, 수확할 곡식이 없는 가을, 추위와 궁핍이 지속되는 겨울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비극적인 시대 상황으로 피폐한 농촌의 풍경을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처음 1행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다물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 조미처 이 현간 초가 마을의 저녁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1행에서 하늘이 구겨졌다고 말하고 있고 묵은 얘기책을 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묵다라는 단어에서도 그렇고 또 박쥐라는 단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부정적인 고향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짠 두 뺨 위에 몸에꽃이 피었고 여기에서는 봄 풍경을 즐기지 못하는 아가씨들을 그리고 있어요. 계절적 배경이 봄인 거죠.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여름이 나오겠죠. 그냇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압내강에 시래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 서리빨 입쳐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이 부분에서는 젊은이들이 돈을 벌러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여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압내강에 시래나무 밀려 나리면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홍수가 나서 풍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또는 홍수로 압내강에 뗏목이 떠밀려 오면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래나무가 홍수가 나서 물에 쓸려 내리는 나무 혹은 뗏목용 나무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생계를 위해 고향을 등졌지만 가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밤은 동리에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갔다고 일제의 수탈로 인한 피폐한 손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꾼다. 곰처럼 어린 놈이라는 것은 철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을 꿈꾼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밤 이 동네에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어붙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를 제시해서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는 농촌 마을의 겨울밤 풍경과 마을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 피폐한 농촌 마을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였어요. 그럼 두 번째 거사노를 볼게요. 거사노는
거가 거주하다 할 때 거예요. 산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연 친화적 성격을 띤 시입니다. 주제는 산을 본받고 산과 동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볼게요.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에 쌌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오늘 북창을 열어서 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창을 여는 행위는 산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북창은 화자가 산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이자 산과 속세를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여기서 장거리는 장이 서는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즉 속세를 상징합니다. 산과 대비되는 공간이겠죠. 화자는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서 앉았대요. 사람은 맨날 변하지만 산은 그렇지 않다라고선 속세와 자연의 속성을 대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거리는 가변적이고 산은 불변적이라는 거죠.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분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이 부분에서는 산의 덕성을 열거하고 있어요. 고요하고 너그럽고 수하고 자랑 않고 겸허한 이런 산의 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산을 사랑하는 화자의 정서도 나타나고 있고 산에서 깨달음을 얻는, 산에서 교훈을 얻는 화자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을 교훈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산에서의 삶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산의 모습을 아라이 뻗쳐 있다.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 품이 내 고향이 그리운 산아. 미역치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전기를 그리며 산다. 이 부분에서는 의인법, 도노법, 영탄적 어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이렇게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후각적 이미지로 맑고 싱그러운 느낌을 환기하고 있고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린다. 이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설적 표현이죠. 산에 있으면서 산을 그리워한다는 데서 역설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설법을 통해서 산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꿈같은 산전기, 여기서 산전기는 산에 서려있는 생기 있는 기운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정신적 경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산의 맑고 깨끗한 전기를 늘 그리워하며 사는 무욕의 삶을 강조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는 시였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필입니다. 담초라는 수필을 볼게요. 이것도 먼저 이해와 감상을 읽어볼게요. 꽃과 풀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만물이 하늘로부터 형체를 부여받아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교함과 졸렬함에는 차이가 없는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귀하고 천하다는 구별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꽃과 풀은 조화가 균일한 것이므로 인간이 꽃과 풀이 유치하는 공간과의 거리나 꽃과 풀의 크기 등에 얽매여 가치의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의 가치의 우열을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마침 꼴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내는데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을 어떤 사람이 낫으로 막 베어내는 거예요.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를 함께 타거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각자의 자질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모란의 진기하고 귀중함을 해당 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의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모란같이 귀한 꽃이 있고 해당화 같이 흔한 꽃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을 비교를 하면은 물론 딱 객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뭐 크기의 차이라든지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차이가 어떻게 있겠느냐라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여기서 어떤 것은 귀한 것에 해당하고 뒤에 나오는 어떤 것은 천한 것, 실제로 귀하고 천한 게 아니라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천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뜰악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회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유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라고서 여기서 요한과 위자는 귀한 것을 말합니다. 모란의 품종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의인법과 지유법 그리고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데 빽빽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라고선 계속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서는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리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것의 대비를 통해서 인간이 정한 귀함과 천함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다. 이 아에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죠. 하늘은 다 평등하게 낳았는데 그것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다 라고선 귀천이 정해지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낳아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게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여기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은 천한 대접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둘은 달리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서리적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고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작품의 공통점은 자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가에서는 자연, 고향의 모습을, 농촌 마을의 피폐한 모습을 그려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거산호에서는 속세와 대비되는 산의 모습, 자연의 모습을 그리고 이 자연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작품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드러냈었죠. 그러면 이 세 작품에 대한 변형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을 보겠습니다. 가는 초가이고 나는 거산호, 다는 담초예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입니다. 가는 나와 달리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나에서도 이렇게 푸르러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죠. 따라서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가에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에서는 산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죠. 3번,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나에서는 이 부분,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이 부분에서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죠. 하지만 가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없었습니다. 4번, 나와 다는 모두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나에서는 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다에서는 뭐 귀하다고 여겨지는 모란이랑 천하다고 여겨지는 해당화, 이런 것들 귀함과 천함이 없다. 만물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만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5번, 나와 다는 모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자랑 않는 겸허한 산, 이 부분에서 이 의인법이 드러나고 산을 의인화하고 있죠. 그리고 다에서는 이 부분, 요한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여기에서는 꽃에 성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꽃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모두 의인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7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지금까지 고3 수능, 국어, 문학, 초가, 거산호, 담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외의 변형 문제들은 모두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